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 네,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금 저는 연신내역에 위치한 스터디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이 영상을 찍을 만한 데가 사실 서울 도심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용한 스터디룸을 이용하고 있고요. 방금 안성에서 서울 연신내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시는 이 의뢰인 분은 실제로 최근에 면허 구제가 되신 분입니다. 물론 저희를 통해서 구제가 되셨고요. 이 구제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또는 구제에 이르는 과정 중에 또 이제 심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어떻게 적발이 됐는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셨을 때 어떻게 적발이 되셨는지요? 2년 만에 대학교 선후배들 만나서 진짜 오랜만에 좀 얼굴 좀 보고 교류도 좀 하고 살자. 그래서 이제 저녁도 먹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차피 먹을 거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먹자. 그래서 나한테 좋고 계곡에 있는 이제 백숙집을 가서 거기서 저녁을 먹으면서 너무 분위기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딱 한 잔씩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조금 그런 상태에서 집에는 와야 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너무 안 오더라고요. 1시간 이상을 안 오고 여기 식당 있는 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조금 대리를 부르는 게 수월할 것 같아서 좀 수월한 부분 이제 너무 산꼭대기 쪽에서 먹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자 싶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곡이라면 보통 대리운전 기사가 잘 안 오지 않나요? 예전에 갔을 때는 이제 바로 불러서 왔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너무 예전에 갔던 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유독 안 잡히더라고요. 대리운전 기사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된 거네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뭐 집에는 가야겠고 여기서 자고 갈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계신 거죠? 저 너무 당연히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요즘 또 너무 사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있으려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진짜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 건지도 참 저로서도 제가 했지만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적발되고 주변에는 좀 이렇게 내가 음주운전해서 되게 좀 반성을 하고 있다 또는 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심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변에 알리셨나요?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게 일단 뭐 이동을 할 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오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좀 이제 대부분 지인들이 조금씩 멀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이동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가까운 데서 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지인들 정도만 알게 된 거죠. 많이 비난을 하시는 분도 혹시 있었던가요? 비난이라기보다는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뭐 핀잔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제 후 여부가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취소가 됐느냐 정지가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네. 그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굉장히 그 직장과 거리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왜 면허가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리가 일단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고 직장 이제 경기도 파주. 파주라는 쪽이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차차로 출근을 하다가 대중교통을 타보니까 이게 생각 외로 너무 배차 시간도 길고 노선 자체도 뭐 하나야 두 개 뭐 이렇게 되고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거의 뭐 그 마을버스를 유니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유니콘이라고 하죠? 마을버스를? 뭐 한 4-5시간 만에 한 대씩 온다고 해서 유니콘이라고 반가워서 그렇게 부르는. 예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버스가 5시간마다 한 대씩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놓쳐버리면 뭐 회사는 출근을 못 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출근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그러면 이런 건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그 시간에라도 타고 가면 되지 왜 차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당초 제가 그쪽 회사를 다닐 때는 이제 차가 있는 조건에서 아 차가 있는 조건에서. 네 했고 회사에서도 되도록이면 개인 차량이 있는 사람을 대부분 다 뽑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주운전자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답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권이 뭐 광역버스라든지 지하철이 발달해 있다고 해도 뭐 갑자기 외근 업무가 있다든지 또 이렇게 파주 같은 데는 사실 그 굉장히 북쪽이거든요. 지하철 노선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예 없어요. 지하철 노선이 아예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어요, 그냥. 마을버스 한 대가 4시간, 5시간마다 한 대씩 다니는데, 이런 데에서 뭐, 버스 시간을 무조건 지켜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그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면허가 필요한 분이 맞아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 다행히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일단 구제가 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취소가 되거나 이러면 기간이 너무 크니까 사실 근무하는 데는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구제를 받을 수 있거나 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진행을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알았다. 회사에서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구제를 받았고 일자리도 유지를 하시고, 이처럼 이제 대부분이 1년 이상 취소가 되면은 회사에서 놔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잃으시거든요. 이렇게 구제만 110일 정지만 돼도 사실 대부분은 회사에서 뭐 3개월 좀 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선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제일 보람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된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보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일자리를 다시 복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유지할 수 있게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물류센터 내에서 물류센터 관리 업무를 하고 그러면 그건 출퇴근 문제뿐만 아니라 물류 업무면은 이게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게차라든지 뭐. 센터 내에서는 지게차도 계속 움직여야 되고 이제 그 외에 뭐 물류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게 되면 또 물류센터들 납품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뭐 이천, 여주 대부분 교통으로 대중교통이 좀 어려운 그런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3일 이상 가져가려면 엄청난 거. 물류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면허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완전 생경은 아닙니다. 이게 완전 생경이라고 하는 거는 택배, 택시, 화물, 버스 이런 분들인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떤 면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이고 출퇴근 문제가 특히 걸리는 분들은 면허의 필요성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뭡니까 혹시? 회사를 이제 가장할 수 있다 같이 계속 어쨌든 생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문제없이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또 이제 대중교통이 아니라 그래도 좀 이제 그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대중교통보다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이 가장 컸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냥 회사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전에는 했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 주말에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아예 이제 취소가 되면서는 할 수가 없게 됐었죠.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다시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할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일단 생계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가장 그렇죠. 이분은 투잡이었죠. 주말에 발레 받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면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참 다행이네요, 정말로. 네.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욕을 먹지만, 음주운전자 살려준다고 욕을 먹지만, 그래도 계속 이 일을 뭐 몇 년째 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윤창호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 이후에는 구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분도 구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또는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적발이 됐을 때가 한참 그 인성법하고 그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단속이 됐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되게 많이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창호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계속 그런 부분만 나오지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은 전혀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어떻게 대표님을 알게 돼서 여쭤보고 이제 그랬더니 꼭 그것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거는 사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진행 여부를 하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구제를 받았죠. 네. 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거지 구제를 안 시켜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에서 알게 해주시고 진행해주신 문세미 강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사회생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계속 생계에 대해서 꾸준히 유지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범법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에게도 이런 행정심판에 대한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다시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가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거죠? 네, 다시는 음주운전은 아예 술 먹게 된다면 차를 놓고 다니겠습니다. 차를 놓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인터뷰였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 소개한 의뢰인은 현재 35살이시고요.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연신 내에서 파주까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마을버스가 5시간마다 한 대밖에 없고 그걸 놓치면은 사실상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근 업무가 물류센터에 다니시다 보니까 외근 업무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또 주말에는 또 발레 파킹이라는 다른 투잡을 뛰고 계신 분이어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이었고요.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생경은 아니에요. 완전 생경이라고 하는 것은 택배기사, 택시 드라이버, 버스 운전기사님처럼 24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이 문제가 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완전 생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뭐 안전 생계형이 아닌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구제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구제 받은 그 문자도 저희가 소개를 할 건데요. 한창 윤창호법 때문에 문제가 됐던 시기에 적발되신 분이에요. 그 시기 즈음에 적발이 되셔서 사실상 포기를 하고 계셨다가 저희를 알게 돼서 이렇게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보자라고 해서 하게 된 분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모든 요소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한 거고 다행히 구제가 되셔서 11월 달쯤에는 다시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가 구제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안 되면은 저희도 진행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농도가 높다든지 뭐 한 4번, 5번 걸렸다든지 이런 거 구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일단 될 만한 사례인데도 이분같이 될 만한 사례인데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40%는 돼요. 10명 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아니도 좋습니다. 다른 행정사님이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국가가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가 만든 구제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꼭 다른 변호사님이나 행정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문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이 의뢰인이 구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110일 정지로 구제가 되면 이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임시운전면허증 4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110일 정지가 된 이후에 또 감경이 되는지, 교육을 받으면. 안타깝지만 교육을 받는다 해도 110일 정지가 더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110일이 최소 기간이기 때문에 이 110일 동안은 잘 버티셔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면허증 시험 보지 않고 다시 면허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서약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고 선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대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음주운전 근절서약.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 구제를 받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19년 10월 12일 서약자.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악수하시고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